자, 대한항공. 제가 대한항공이 아닌 대한항공 우선주를 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우선주를 사면서 기록해드렸죠. 겨우 그냥 정찰병 정도 보냈는데 정찰병 뭐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뭐 중고 경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랐죠. 지금 대한항공 우선주가 지금 현재 다행이다. 몇십 분 지났는데 아직도 상한가를 유지하는 중이면서 지금 제 계좌내에서는 69.39%의 수익 중이고요. 변하지 않고 있죠. 계속 그냥 상한가 중이니까. 제 평단가는 21,400원. 그리고 제가 한진칼 우선주도 샀었죠. 그날 같이. 한진칼 우선주는 좀 떨어졌잖아. 18.63%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3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제 계좌내에서는 왔다 갔다. 근데 한진칼 우선주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스탁론 매수 보유 불가 종목이라서 보너스 중에 보너스 계좌로 들고 있어. 이건 비중이 별로 없어요. 정찰병도 아니야. 얘는 그냥 재미용이고. 정찰병은 그나마 대한항공 우선주인데 다행히 대한항공 우선주가 상한가다. 휴, 기분이 좋구나. 제 평단가 21,400원이라고 그랬죠. 제 기억이 맞다면은 21,300~400원. 요때 샀죠. 요날. 언제야 이게? 8월 10일쯤 샀어요. 왜 샀냐? 그냥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저는 차트를 봐도 똑같은 사람이 차트를 봐도 뭐 어떤 사람은 뭐 ABC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외인지분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뭐 기타 등등 많지만은 저는 그냥 가격과 심리만 본다. 그리고 일희 일비 주희 주비 월희 월비 하지 않지만 최소 시작을 월희 월비로 본다. 보니까 올라가대. 3월 이후로. 그리고 앞에 심리가 없잖아요. 내가 아이고 2만 원 오면 팔아야지, 2만 1,000원 오면 팔아야지, 2만 2천 원 오면 내 원금 회복해야지라고 했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터키 이야기, 칠면조 이야기처럼 2만 원 이상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밖에 2007년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갖고 있겠습니까? 겨우 시가총액 400억짜리인데 그때는 300억대였죠. 그래서 이거 좋네. 그냥 정찰병 정도 담아주자. 주도주 당장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 한 500~600만 원 조금 던져주자라고 해서 마린 한 마리, 질럿 한 마리. 마린이 되게 비싸네요. 저글링 한 마리 보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주먹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흔들흔들 해준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차피 위에서 제가 샀던 날이 마침 그 산 날 이후로는 최저점이었네요. 우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야 임마 그 우연 아니야 이 새끼야. 우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이쯤이면 발목이다, 이쯤이면 무릎이다, 이쯤이면 어깨다, 이쯤이면 머리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발바닥에서 사버렸죠. 뭐야 이 시기에. 우연이라고요. 그냥 저는 대충 이쯤이면 그냥 무릎 댔겠다 해서 샀는데 정찰병력 보내니 이게 요 시간 이후로는 발바닥이었고 오늘 상한가 맞아버렸지 뭐얌. 뭐 조만간 팔 거예요. 이거 근데 RPQ님은 웬만하면 안 파시지 않아요? 지금 막 9개월 막 갖고 계시고.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찰병이니까 단기간에 오르면 좀 팔 거예요. 뭐 오늘 팔고 싶기도 한데 그냥 뭐 좀 더 보려고 이번 주 정도는. 뭐 큰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팔아서 BBI 중에 심리 안 좋은 친구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종목들 위주로 더 들어갈 거예요. 혹은 뭐 조정받고 있는 건 모르죠. 어떤 주가 될지 몰라요. 그때 관찰해봐야죠. 내일이든 모레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럼 제가 왜 대한항공이 아닌 대한항공 우선주를 샀냐? 여러 가지 대한항공 우선주를 미리 사놨냐? 저는 딱 두 가지만 본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제야 뉴스가 나오고 대한항공이 어쩌고 아시아나를 뭐 인수하고 제가 그 뉴스 알았겠습니까? 8월 초에? 제가 뭐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한항공 뭐 관련자도 아니고 제가 물론 조씨긴 한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조씨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가 친척도 아니고 대한항공이랑 뭐 정보를 미리 얻고 No! 나는 가격과 심리만 본다니까요. 결국에는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가 나오고 뜨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no. 내가 어떻게 3달 전에 미리 들어가서 그것도 우선주를 사고 있을까? 대한항공은 지금 14%밖에 안 되네. 네. 나는 상한가 났는데 왜 우선주를 샀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시세가 말해주더라고요. 너는 아이고 앞에 산이 많네. 뭐냐? 심리가 많네. 심리와 가격이라고. 심리가 많네. 3만 원 오면 팔아야지. 막 욕하면서 막 이 땅콩 뭐 이 조 막 이렇게 욕하면서 3만 2천 원만 오르면 팔아야지. 내가 2만 8천 원만 팔아야지. 내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쉽게 안 간다. 대한항공은 가긴 갈 거예요. 이슈 몰이 하면서 아까 말했던 BBI가 안 갈 때 대신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이 친구 보면서 키 순환하며 키 맞추기 하면서 가다가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 뭐 다시 가겠지. 이 친구도 몰라요. 그렇게 섭렵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고 그러나 방식과 철학과 기준과 잣대를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안 하면 된다. 대한항공 하나 내가 잡고 내가 3년 갖고 있겠다 라고 하면 이분도 돈을 벌 거예요. 뭐 6만 원도 하겠지. 최소한. 근데 아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철학으로 갔다가 저런 잣대로 갔다가 A라는 고수 얘기 들었다가 B라는 고수 얘기 들었다가 계속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더라. 그리고 욕만 갖다가 댓글로 막 하되죠. 손가락 워려. 이 새끼 말 들어오고 샀더니 이 새끼 말 듣고 샀더니 B 새끼 말 듣고 샀더니 Q 새끼 말 듣고 샀더니 No. 너의 기준과 철학과 잣대와 공부와 체험과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책임이다. 100%.
알아서 하시라. 누구 걸 판단하고 어떤 사람의 철저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은 잣대로 갖고 계실 건지 알아서 하시라. 보니까 가격과 심리라 했죠. 심리가 뭐야? 아이고 내가 먼 것만 넣으면 팔아야죠. 뭐 너무 아이고 너무 무거운데 가격도 멀었어 전고점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 아유 아직 좀 걸리겠다. 근데 정찰병만 넣어놓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선주는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요인 심리 앞에 심리가 없었고요. 가격 마찬가지로 심리랑 가격이나 사실은 크게 보면은 아유 야 벌써 전고점을 얘 먼저 뚫었네. 그 더 강하다는 거네. 자 그리고 디테일로 보면은 차트로 봤을 때도 수렴 끝났네. 그것도 그냥 수렴이 아니고 2007년부터 13년치 수렴이 끝나고 올라가네. 제가 8월에 샀죠. 8월 초 여기 샀죠. 야 13년치 수렴이 끝나고 올라가. 이건 가겠다 한쪽 방향으로. 그 대한항공도 가긴 갈 건데 요즘 우선주 인기도 있지. 그것도 플러스 시가총액 더 작아. 관심 없어. 그리고 세력들이 시가총액 작으니까 올리기도 더 쉽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섭렵했다. 정찰병 그냥 저글링 한 마리 그냥 뭐 야 경차도 못 사는 정도로 그냥 보냈는데 경차를 사게 됐지 모양. 근데 나는 관심 없고 어차피 정찰병이니까 조만간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빼면은 BBI 살 거다. 내 계획입니다. 이거는 내 일지 내 일기 내 맘대로 기록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훔쳐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힌트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훔쳐보시고. 제가 동창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저번 주 금요일날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근데 되게 양재동에서 만났는데 시끄러워서 잘 옆에 사람들 말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양재통닭인가 그 경찰서 옆에 양재동 갔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카카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신 게 하나 들었어. 다른 친구들은 못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성격이 주위 테이블 말도 좀 듣거든요.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약간 닌자 같은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주식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니다. 전부 다 주식 얘기로 왁자지껄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 저의 기준 판단을 가서 보시면 한번 아실 거고요. 뭐가 충격적이냐? 이 친구한테는 제가 한 친구는 저보다 주식을 오래 했지만 저보다 고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주식한 할아버지 중에 진짜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5년 하고 깨달은 천재도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기준은 다른 거고. 어쨌든 한 친구가 이름 말할 뻔해서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친구에게는 4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냥 어차피 내 거 보고 막 여러 개 사라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그냥 70% 카카오 사고 나머지 30%로 그냥 삼성 SDI 사라라고 했잖아. 이름 말할 순 없으니까 내가 야 그럼 언제 사냐. 그냥 오늘 사라. 월요일날 되면 당장 사라. 아무 때나 사라라고 했잖아. 오늘 너무 좋거든. 야 사라. 샀냐? 내가 근데 그랬을 거야. 너가 만약에 못 사면 그런 이유일 거다. 내가 아무 때나 월요일날 야 너무 좋다. 사라라고 할 건데 사라라고 했고 너는 못 살 거야. 왜 못 살 거냐? 분명히 내려가면 내려가서 못 사고 더 내려갈까봐 보합이면 보합이라서 움직이지 않아서 못 사고 올라가면 야 더 비싸져서 못 샀다라고 할 거다. 사는지 안 사는지 이따가 저녁에 물어봐야겠어요. 바이오처럼 저처럼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거나 제 거를 디테일하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친구는 그냥 사라 이거라. 큰 그림 큰 왁구에서 이게 너무 난 좀 무섭다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나오더라. 50% 카카오, 25% 삼성 SDI, 25% BBI예요.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일반 열심히 볼 수 없는 직장 친구니까 그냥 아주 크게 그냥 야 대표만 사라. 그거 불안하다 못 사게 되면 튼튼한 여러분 삼성 사라. 카카오. 저는 과도하게 레버리지 쓰고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한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질하고 좀 과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는 BBI다. 결론은 나머지 정찰병이나 뭐 그린테만 몇 개 뭐 10% 미만짜리 빼고는 이거 사라. 그리고 너 나한테 언제 팔아 그딴 거 모르겠고 이거 1억 되면 팔고 이 전체가 야 그래 1억 1,000만 원. 그리고 농담으로 제가 1억 1,000만 원 되면은 나한테 롤렉스 하나 사와라 이랬거든요. 아니면은 뭐 오메가 정도. 농담이었어요. 농담인데 알아서 뭐 신발 정도는 사주겠지. 그죠?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했을지 안 했을지 제가 아마 못했을 것 같은 거에 제 왼쪽 새끼 손톱 자를 거를 겁니다. 왜? 결국엔 심리고. 아니 그 잘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서도 전설적인 수익을 못 냈다. 대부분 믿음이다. 믿음은 결국 뭐다. 그것도 역시 심리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은 심리로 귀결된다. 이 사람이 90년 넘게 전설적인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면서 왜 책 제목을 투자는 심리 게임이더라 야들아 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해보니까 결국엔 모든 것은 가격과 심리로 귀결된다. 존 템플턴 말할 필요도 없죠. 최적의 베스트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장할 때 공포심리.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공포심리.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강 사장은 뭐 절망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고 뭐 어쩌고 다 심리. 대중의 군중과 함께 움직이는 원숭이도 다 심리.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They are afraid to stand alone, just be a lone wolf. 외로운 늑대가들아. They are afraid. 그들은 두려워한다. 심리. 군중은 두려워한다. 군중 심리. 이거는 심리는 아니지만 참고용. 그렇기 때문에 The four most dangerous words in investing are This time it's different. Sir John Templeton. 이번에는 달라? No. 이번에도 같아. 왜?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장르는. 선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들다.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제가 대한항공이 아닌 대한항공 우선주를 샀던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물론 정찰병이었지만 좋은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 또 이렇게 되면 또 우선주를 상한가인데 대한항공 안 가요. 그리고 또 우선주를 몰려요 또 그리고 또 시가총액 작죠. 아까 봤죠. 그럼 또 더 갈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팔고 어차피 그냥 정찰병이니까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 BBI로 집중할 거다. 코스피 돌파 이후 당연하죠. 삼성전자 그동안 쉬지 않았던 애들로 이슈몰이하면서 뉴스 내보내면서 2,500 넘었습니다. 신고가 갑니다. 돈 끌어오세요. 라는 뉴스로 군중 심리로 근데 뭐가 같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예요. 주도주가 바뀌었나 봐요. 이런 얘기 하면서 글로 끌어들일 거다. 뭐다? 그리고 지금 또 안 가고 있죠. 한참 코스닥 잠잠하죠. 쉬고 있죠. 너무 좋다. 근데 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심리는 제약바이오 가격은 오르고 있다. 1%, 2%, 3% 조용조용. 코스닥 상위 시총 아이들로 조용조용 아무 얘기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꿈틀꿈틀 대고 있다. 그 눈이 벌게진 아이들이 그 눈이 벌게진 군중들이 지금 2,500 넘는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어오고 왔는데 자 상상해보세요.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올라 막 돈 벌어보다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한 2주 후부터 혹은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부터 갑자기 삼성전자 다시 횡보나 옆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조절하면서 SK 조절하면서 코스피 약간 옆으로 눕거나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코스닥이 막 이렇게 올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넘어져서 막 뒤로 휘어갈 정도로 막 한 달, 두 달 내내 못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꽃에 뛰어든다. 그리고 뛰어들 때쯤 다시 코스피 갈 겁니다. 수단하면 그냥 심리다. 모든 것은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지속적으로 일지를 영상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몰래 힌트도 얻고 도움도 되면 더욱 좋으니까 구독자들은 하면 더욱 좋으니까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릴 거 제 친동생에게도 수백 번 말하고 동창에게도 수백 번 말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마음껏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주위에 어차피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고 거기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건 극소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peace out.